그래서 내용과 자리니까 두 개를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전체 리스트의 개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로 야무지게 코딩 공부하자의 쿠커리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리스트 유형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에디터 모드를 통해서 길게 한꺼번에 코딩하는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내어드렸던 과제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난 시간 거 복습하고 이번 시간 리스트 유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그 메뉴를 주문을 받아서 주문 내역을 확인하는 걸 출력해주고 마지막에 주문서라고 해서 리스트 내용을 출력하는 그런 과정이었었죠. 자, 우리 그러면 첫 번째 파이썬 카페라고 하는 문구 출력하는 방법, 우리가 프린터 했을 때부터 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력을 할 때는 프린트라고 우리가 문구를 주고요. 자, 등호 기호를 연속해서 계속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럴 땐 곱하기 기호를 우리가 써서 한 30번 출력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한 줄이 쭉 출력이 될 거고요. 문자열을 붙일 때는 이 더하기 기호를 쓴다고 했습니다. 자, 한 줄 띄워주시고 파이썬 카페를 입력하신 다음에 또 한 줄을 띄워주고요. 역/n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등호 기호를 한 30번 정도 출력을 해주면 첫 번째 줄이 일단 완성이 됐죠. 자, 그리고 한 줄이 띄워질 거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인풋 구문을 통해서 변수를 입력받을 때는 메뉴는 인풋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리스트 유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리스트를 활용해서 그 변수들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리스트를 출력하는 방법, 리스트를 초기화하는 방법은 메뉴 하시고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대괄호를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리스트하고 이렇게 괄호를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메뉴에다가 이제 하나씩 뒤에다가 추가를 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때 썼던 방법이 append라는 이 메소드였는데요. 여기에다가 뭔가를 여러분이 출력을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우리가 아메리카노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입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우린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잘 모르겠다고 할 때는 뭐 A는 하고 인풋 받아서 그 내용을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 방법 말고요. 바로 여기다가 인풋 구문을 쓸게요. 그러면은 인풋 구문의 세 가지 기능, 출력, 대기, 입력 기억하시죠? 제일 먼저 무엇을 출력하냐면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하고 문구를 출력을 해주고요. 자, 괄호 개수를 맞추면 그러면은 자, 메뉴 어펜드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인풋이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출력하고 대기하고 있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메리카노하고 엔터를 탱 치면 제가 음력으로 마우스를 색칠한 이 부분 전체가 아메리카노라는 내용으로 바뀔 거예요. 그 내용이 어펜드로 들어가서 메뉴 리스트에다가 추가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네, 또 메뉴하고 어펜드하고 자, 이번에는 무엇을 또 입력을 하냐면 사이즈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자, 요것도 이렇게 하면 같은 방법으로 추가가 될 거고요. 자, 메뉴하고 어펜드 하는데 이번에는 몇 잔 드릴까요? 라고 하는데 숫자를 우리가 입력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러면 숫자를 입력받을 때 1, 2, 3 이런 정수 형태의 그런 숫자를 받을 때는 int라는 함수로 인풋을 감싸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몇 잔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네, 가로 개수를 딱딱딱 맞추어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일단 입력까지는 다 됐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주문 내역을 확인을 해야겠죠. 자, 우리가 실행 결과를 봤더니 한 줄이 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줄을 역/n을 통해서 띄워 주시고요. 주문 내역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시 또 프린터를 쓰고 계속 역/n 하면 길어지니까 주문하신 음료는 하고 오랜만에 %s 한번 써볼까요? %s 그리고 사이즈는 네 %s 그리고 몇 잔 주문했는가 %d 잔 주문하셨습니다 하고요.
문자열을 닫아주시고 이 문자열 뒤에다가 %하고 이제 할당을 시켜줘야겠죠. 포매팅 쪽으로. 주문하신 음료는 첫 번째는 자 어떻게 리스트의 내용을 집어넣는가. 메뉴라는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0번째 요소를 첫 번째 여기에다 0번째 요소를 집어주고요. 그 다음 메뉴에다가 첫 번째 1번째 요소를 여기 사이즈에다가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메뉴에 두 번째 메뉴를 이렇게 두 번째 내용을 이렇게 또 집어넣어 줍니다. 자, 주문하셨습니다 라고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주문서 내용을 또 출력을 해야죠. 자, 이번에는 를 한 대략 1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플러스 하고 잠깐 띄우고 주문서 그리고 또 더하기 또 네모 빼기 기호를 또 한 15번 정도 출력을 해 줍시다. 자, 그럼 주문서란 내용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주문서 내용을 리스트 그대로 출력을 했으니까 우리가 메뉴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이 빼기 기호를 대략 한 40번 정도 될까요?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우리가 과제 문제 내용을 완벽하게 우리가 다 구현을 시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이브를 한번 해봅시다. 바탕화면에다가 우리가 ex3-1-3.py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일단 저장이 이렇게 파일 이름이 나와 있고 어디에 저장되는지가 이렇게 되어 나와 있고요. 롬 모듈 하면은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인풋 괄호 개수 2개 맞는데 메뉴 어펜드 뭐가 잘못됐는지 찾으셨나요? 요 세미콜론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류가 나면 이렇게 오류가 나면 그 앞줄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실수한 부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랬더니 제대로 실행이 됩니다.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저는 카페라떼 한번 해보죠. 사이즈는 어떻게 드릴까요? 뭐 그란데라고 한번 해볼까요? 몇 잔 드릴까요? 4잔 주세요. 자, 주문하겠습니다. 주문하시는 그란데 4잔 주문하셨습니다. 주문서 이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리스트를 활용해서 뭔가 내용들을 이렇게 계속 추가해 갈 수 있는 그때그때마다 변수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리스트의 요소에다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리스트의 다양한 유형들, 다양한 어떤 메소드들이 있거든요. 뭐 리스트의 내용을 수정한다든가 삭제한다든가 아니면 추가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을 이번 시간과 그 다음 시간 초반부에 걸쳐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리스트에 수정하고 내용 교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린이라는 리스트를 가지고 계속 한번 해볼게요. 그림 여러분 교재 보고 계시죠? 만약에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꼭 교재를 다운받으셔서 저기 같이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안 볼 때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기린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맨 뒤에다가 추가를 하는 어펜드라는 메소드를 살펴봤는데 자, 하다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사자, 얼룩말, 악어, 코끼리 적혀 있는데요. 자, 우리 그 내용을 보니까 악어야 여기는 포유류 전용 기차란다. 호랑이 자리에 네가 들어왔구나 해서 우리가 악어라는 요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수정을 하고 싶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요소 번호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컴퓨터는 항상 시작할 때 0번째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사자는 0번, 얼룩말은 1번, 악어는 2번이에요. 그쵸? 그래서 악어를 바꾸고 싶은데 기린이란 리스트의 2번 요소죠. 2번 요소. 1이니까 2번 요소를 그냥 이렇게 호랑이라고 이렇게 바꾸어 주시면 그러면 기린이라는 리스트에 악어가 호랑이로 바뀌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그냥 수정하는 거는 간단해요. 몇 번 요소인지를 잘 살펴보신 다음에 그 내용을 여러분이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죠? 자, 리스트의 요소 삭제. 자, 이번에는 기린이란 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자, 얼룩말, 악어, 호랑이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펭귄도 들어와 있고요. 코끼리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게 들어와 있을 때 이
동물들을 다 보니까 다 정글에 있는데 뭐 호랑이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펭귄은 남극에 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펭귄아 너 여기 오면 안 돼. 전 남극으로 가렴 하고 이제 펭귄을 보내버릴 거예요. 이걸 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대부분의 우리 리스트의 그런 메소드들은 리스트 이름 점 하나 찍고 뭐 어펜드라든가 그런 걸 썼는데 여기서 삭제를 할 때는 딜리트의 그 약자인 이게 del 쓴 다음에 자 기린이라는 거에 몇 번째 요소를 지울 것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0, 1, 2, 3, 4. 자, 펭귄은 4번 요소에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네, 그 리스트를 지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 기린 하면 네, 보시면은 펭귄이라는 요소가 사라졌죠. 그죠? 펭귄이라는 요소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기린이 만약에 이렇게 길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프린트 기린을 하면 이렇게 펭귄이 들어있었는데 딜리트 기린 4번 이렇게 하면 네, 해보면 네, 펭귄이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를 지울 때는 요 명령어를 쓸 때 대부분 우리가 기린 점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보통 주로 써요. 그 뭐 쭈루룩 이런 여러 가지 명령들이 뜨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 그 요소를 지울 때는 그 명령어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이 내용을 충실히 잘 못 들었던 친구들이 간혹 하는 어떤 그 실수가 뭐냐면 그래도 공부를 좀 한 학생인지 어떤 식으로 말을 쓰냐면 기린하고요. 이 4번 요소 예를 들어서 기린이라는 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할 때 네. 자, 우리가 0, 1, 2, 3, 4 4번이니까 펭귄이라는 게 4번이잖아요. 그래서 기린하고 4에다가 빈칸을 이렇게 주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프린트 기린을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자, 여기 보면은 펭귄 자리에 빈 어떤 내용만 떨렁 들어있죠. 그죠? 자,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수정이 된 거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4번 요소가 펭귄에서 그냥 빈칸으로 수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그런 삭제가 되었다는 거랑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을 추가했던 거는 맨 뒷자리에다가 계속 집어넣는 법을 살펴봤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중간에다가 집어넣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자, 우리가 이번에 보여지는 어떤 그 리스트는 기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펭귄이 빠져 있는 형태로 지금 네, 선언이 되어 있죠. 그림에 보면은 자, 프린트 기린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사자, 얼룩말, 악어, 호랑이, 코끼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펭귄이 남극이 아니라 동물원으로 가고 있대. 4번으로 나 원래대로 들어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가? 들어갈 내용에 대한 게 하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집어넣을 내용이 어느 자리에 들어갈 것인가? 자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내용과 자리니까 두 개를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기린이라는 리스트에 우리가 집어넣을 거예요. 인서트하고 갈로를 치시면 인덱스라는 게 뜨고 오브젝트라는 게 뜨죠. 몇 번 인덱스에 넣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0, 1, 2, 3 호랑이 D가 4번 인덱스가 되겠죠. 그 4번 인덱스에다가 우리가 펭귄을 집어넣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이게 다 됐다고 뜨고 우리가 프린트 기린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면 4, 얼룩말, 악어, 3 인덱스에 펭귄이 들어온 걸 볼 수 있죠. 인서트라고 하는 특정 위치와 것들이 내용이 그럼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위에서 보셨던 이 상태에서는 0, 1, 2, 3, 4 코끼리가 4번 요소였죠. 근데 펭귄이 중간에 들어오니까 코끼리가 하나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5번 요소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게 인덱스가 재조정이 된다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집어넣을 때 인서트를 쓸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굳이 맨 마지막에 집어넣을 때는 그 요소 번호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펜드를 쓰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데 굳이 저는 인서트를 쓰고 싶어요 라고 해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리스트가 굉장히 많이 있을 때를 생각을 한번 해보죠. 굉장히 많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지우고 싶다던가 수정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때그때마다 0, 1, 2, 3, 4 이렇게 세고 있을 수가 없죠. 그랬을 때는
자, 특정한 어떤 내용이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가 그거를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명령어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기린이라는 리스트에다가 예를 들어서 인덱스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가 있는데 자,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한번 이렇게 볼게요.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악어라는 게 몇 번에 있는가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2번에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자, 그런데 요게 하나 더 실험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에서 악어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기린에다가 뭐 복습도 할 겸 어펜드하고 악어를 하나 더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프린트하고 기린 하면은 악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자, 그랬을 때 두 개가 들어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 2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 게 나왔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타이핑할 때 보셨을 텐데요. 기린하고 인덱스하고 가로를 열었더니 자, 밸류가 떴고 스타트가 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악어하고요. 콤마를 하나 찍고 자,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아마 요게 몇 번째 우리가 처음에 0번부터 맨 앞에서부터 셌잖아요. 그러면 2번까지 셌다고 하면 예를 들어 3번부터 한번 세워볼게요. 그랬더니 첫 번째부터 시작했을 때 이제 몇 번째 나오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악어가 6번째도 있다 이렇게 떴죠. 그죠? 그럼 한 번 더 해볼게요. 요거를 우리가 시작되는 인덱스 번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0, 2니까 1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2가 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요 앞에 뜨는 거는 요 앞에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 앞에 악어가 하나 나왔다. 2번이 나왔다. 그 다음 게 어디에 있지? 그러면 3번. 그 다음 거부터 해가지고 악어가 또 어디 나오는가?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랭스. 기린이라는 그 리스트 안에 도대체 요소가 몇 개나 담겨 있는가?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리스트에다가 학번을 이렇게 다 담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각 반별로 이렇게 수학 듣는 사람들의 리스트, 영어 듣는 사람들의 리스트 이렇게 반별로 어떤 그런 명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수학 클래스에는 몇 명이 있는가? 인덱스의 번호가 몇 개까지 있는가 그거를 세는 게 리스트의 길이를 잰다라고 해서 랭스라고 하는 그거의 앞뒤 글자를 따서 len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랭 이렇게 쓰고 가로를 한 다음에 오브젝트 자, 기린이라는 리스트의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그랬더니 7이라고 떴죠. 자, 왜 7인가 봤더니 1, 2, 3, 4, 5, 6, 7 자, 그래서 랭스라고 하는 것은 전체 길이를 셀 수 있는데 요 내용이 나중에 여러분이 뭐 저랑 같이 여러 가지 과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백준 알고리즘 같은 것을 풀이하실 때 전체 리스트의 개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리스트의 정렬. 자, 가나다로 이름을 우리가 한번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해요. 자, 복습 한번 해볼게요. 악어 하나 지울게요. 일단 딜리트 기린하고 안 지워도 상관은 없는데 기린하고 자 0, 1, 2 2번째 요소를 지울게요. 프린트하고 기린 했더니 이렇게 쭈루루룩 하고 이렇게 이제 가나다가 다른 애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어요. 오름차순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린하고요 소트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기린이 이게 소트가 됐을 거예요. 그럼 프린트하고 기린 해볼게요. 그랬더니 사자, 악어, 얼룩말 하고 쭉 이렇게 가서 호랑이가 맨 뒤로 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고요. 만약에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다고 할 때는 기린하고 리버스라고 이렇게 메서드를 주시면 그러면 호랑이가 맨 앞에 와 있죠. 그래서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에 대해서는 소트와 리버스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정렬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리스트의 거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거의 다 썼거든요. 여기 기린하고 조금 기다려보면 여기 쭈루룩 뜨는 거에서 클리어, 카피, 카운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중에서 웬만한 것들은 다 했고 팝이라든가 뭐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자료 구조 같은 거 할 때 또 이렇게 다룰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너무 한꺼번에 목록식으로 쭉 다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요 내용들을 활용하는 그런 과제를 한번 여러분이 보시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오늘의 과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메뉴를 받는 걸 할 텐데요.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볼 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구현하실 수 있을 텐데, 자, 어떤 내용인가? 일단 검은색 내용은 출력을 합니다. 비슷한 내용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자, 쿠커리스 키친이라고 되어 있는데 막 따옴표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따옴표 어떻게 출력했는지 프린트 구문 통해서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4개의 요리를 받을 거로 일단 정해놓고 갈게요. 이게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것들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4가지의 요리를 순서대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내용들을 리스트에다가 키보드로 입력받아서 리스트에다가 계속 집어넣어주고, 주문하신 메뉴는 고추 잡채, 팔부채, 깐풍기, 짬뽕입니다. 뭐 이렇게 출력을 먼저 해준 다음에 3번째 요리를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요리를 취소하고요. 2번째 요리를 다시 하나 삽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수정과 삭제와 삽입을 여러분이 한번 연습하셔가지고 또 프린트 구문을 통해서 출력하시는 겁니다. 어때요?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저랑 같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서 리스트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더 다루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네. 자꾸 뭔가 잘 안 될 때는 여러분 꼭 댓글로 문의를 주세요. 그냥 구현해 주세요, 짜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요렇게 했는데 이런 오류가 나요. 아니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자꾸 주시면 뭐 다른 분들이 댓글을 주실 수도 있고 제가 댓글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여러분 답답해하지 말고 자꾸 저랑 소통하시면 여러분이 꼭 코딩이라는 거에 많은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연습해 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리스트의 다른 내용과 그리고 문자열에 대해서 저랑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열심히 코딩합시다. 화이팅!